안녕하세요, 터차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내는 예쁜 소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소리를 내야 그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언어 발화가 시작이 되고 또 핑퐁 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내는 소리가 건강한 소리인지 그렇지 않은 소리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분별해서 더 건강한 소리가 낼 수 있도록 해주시되, 혹 건강하지 않은 소리가 낼 때는 또 어떻게 주의환기해야 되는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건강한 소리, 건강하지 않은 소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소리란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목소리를 냈어. 내 목소리는 이렇구나. 목소리를 내니까 엄마가 반응해주네.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네. 그리고 엄마가 소리를 내니까 나도 흉내 내봐야지. 나도 같이 소리를 내봐야지.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오고 가는 소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아이 스스로도 본인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소리 내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건강한 소리인데, 건강하지 않은 소리는 이제 뭐예요?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 말고 이제 일방적이고 의미가 없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기계 소리들, 누르면 소리 나는 장난감, 미디어 소리, 이러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고, 그거를 녹음기에 암기되듯이 반복 추구해서 머릿속에 그 소리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소리가 왜 나는지, 그 의미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소리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소리를 기억하고 반복하고 하는 거죠. 보통 소리에는 상황적 의미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알도록 이해해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개념이 생기거든요. 소리는 입체적이에요. 소리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소리를 듣긴 듣는데 의미 있게 듣는 게 아니라 익숙한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듣고,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주로 혼자 소리를 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표현하면서 내는 소리가 아닌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청각추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요, 어떠냐면요, 자폐 아이들이 일전정 건강한 소리도 내고 건강하지 않은 소리도 내고 그렇고요. 정상발달 아동들 중에도 건강한 소리도 내지만 조금 이제 건강하지 않은 소리도 가끔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는 소리가 건강하지 않는, 그 청각추가 의심되는 소리가 조금 있다고 해서 또 너무 자폐로만 그렇게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고, 그 소리를 왜 내는지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조금 더 건강한 소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럼 우리 아이가 그 특징이 있는 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소리에 맞는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우리 아이가 조금 청각추구적인 그런 자폐 성향적인 소리를 내더라도 이 부분이 건강한 방향의 소리가 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배우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소리는 입술 움직임이 다양하고 턱도 움직이고 혀 움직임도 많고 표정도 좀 많이 쓰면서 소리를 냅니다. 단순한 물이어도 물 이렇게 입술도 잘 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물을 안 주면 물 이렇게 표정을 좀 많이 쓰면서 내는 소리고, 근데 건강하지 않는 소리, 청각추구적인 소리는 이 움직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엄마도 아빠도 이런 식으로 여기 움직임이 많지 않고 표정도 많지 않는 거, 그게 조금은 이제 청각추구적인 소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한 소리는 소리가 크고 다양한 소리를 내요. 엄마! 하고 엄청 큰 소리를 내고, 옆에 가지고 엄마! 이렇게 작은 소리도 내고. 아이들이 보통 자아가 커지면서 욕구가 커지고 이 안에서 감정이 막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커져요. 시끄러워집니다. 보통은 큰 소리, 울림이 있는 우렁찬 소리는 건강한 소리이고요. 하지만 작고 짧고 톤 높고 하는 소리 위주로만 낸다. 큰 소리는 잘 안 나고, 크고 길고 우렁찬 소리는 잘 안 내면서 작고 높고
듣고 짧은 소리만 낸다. 그럼 이거는 좀 청각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각추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어떤 기계 소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들은 목소리를 그렇게 짧게 높게 얇게 쓰지만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가 익숙하게 소리라는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되고 그게 또 소리로 나오면서 아이가 이런 부류의 소리를 주로 많이 들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 다양하게 소리내고 울림 있는 소리내고 크게 또 소리냈다가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아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많이 듣고 경험했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 의미 있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소리는 사람을 향해 소리를 냅니다. 아이가 혹시 엄마 아빠밖에 못하더라도 엄마를 보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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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빠를 보면서 아빠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이런 단순한 소리여도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낸다. 그럼 이 아이는 소리의 개념, 소리로 소통할 수 있고 소리로 누군가를 불러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 소리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더라도 혼자서 소리 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그냥 혼자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소리로 소통할 수 있고 소리로 누군가와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이 아직 안 생긴 거일 수 있는데 소리를 상대를 향해서 전달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리를 크고 길게 내게 됩니다. 소리를 짧게 작게 낸다는 건 소리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욕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또 혼자 되뇌이고 또 혼자 되뇌인 것들을 또 듣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인에게 향해 있으면 소리를 이렇게 길게 크게 내게 되겠죠. 이게 다 사회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혼자서 소리를 주로 낸다, 많이 낸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제 건강하지 않는 소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한 거, 이전에 들었던 거 아니면 지금 현재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소리 내는 거를 따라한다. 그럼 이거는 건강한 반응인데 기계 소리를 따라한다. 문이 열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1층, 5층 이런 소리 엘리베이터 또는 아시죠? 이렇게 전자제품에서 나는 소리 또는 미디어에서 나는 소리 기계 소리를 많이 따라한다면 이거는 조금 청각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의 소리를 따라하긴 하는데 그 중에 모든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느껴지는 뭔가 흥미가 막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따라한다. 그러면은 그 소리는 건강한 소리. 특히 아이들이 점점 크면 방구 소리, 그 다음에 똥 이런 유치하지만 재미있게 들리는 된소리가 있는 소리를 따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저희 둘째도 엄마 똥 먹을래? 뭐 이런 장난을 하고 그런 소리를 누가 이제 했었을 때 웃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건강하게 뭔가 그 소리가 재미있게 들렸을 때에 따라하는 거는 괜찮고 반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긴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말했던 거를 기억해서 말하는 거, 암기하듯이 말하는 거 그게 특별히 재밌거나 유쾌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엄마가 밥 먹을까? 깎아줄까? 그럼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제공받는 상황이니까 그때 들었던 말을 말하는 거죠. 엄마가 밥 먹을까 말하기 전에 밥 먹을까? 이렇게 하고 나갈까? 이거를 자기 언어로 바꾸기보다는 그 들은 거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또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소리 여섯 번째로는 행동과 소리를 같이 냅니다. 샥샥 태권도 얍얍 으라차차차 뭐 이렇게 행동과 소리를 같이 내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소리입니다. 행동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감각적 정보들을 소리와 연결해서 소리에 그 느낌들을 잘 넣어서 지금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좋고요. 반대로 또 소리만 내거나 진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을 쓰는 거 이렇게 두드리는 거 이런 거는 뭔가를 긁거나 간혹 자기가 익숙한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듣는 걸 싫어서 뭐 귀를 막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청각주구적인 소리일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게 느껴지는 소리들을 건강한 방향으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같이 소리를 크게 내고
행동과 같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우리가 먼저 재밌는 소리를 내줘서 그 재밌는 느낌을 같이 전달하면서 소리를 듣고 같이 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내는 소리가 점점 방향성이 건강한 소리의 방향성으로 소리 비중이 많아진다. 그럼 이제 좋아지는 거고 소통의 의미를 담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건강한 언어 발화로 점점 이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건강한 소리도 내고 조금 청각추구적인 소리를 낸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솔루션은 둘이 똑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자, 아이가 옹알이 같은 소리도 하고 엄마 뚜뚜따따 뭐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그 소리로 대화로 이어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엄마 불렀어? 뭐 엄마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생각이 났어? 이러면서 그 소리를 가지고 반응해주면서 아이가 낸 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서 대화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하고 나면 혼자 노래를 너무 반복적으로 부른다든지 이전에 했던 말들을 너무 이제 한다든지 청각추구적인 맥락의 소리를 내면 어떡하냐면 주의를 환기시켜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올 때 됐는데 한번 아빠 찾으러 나가볼까? 이렇게 환기시켜서 대화로 이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소리를 낼 때는 그 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서 대화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청각추구적인 소리가 날 때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대화로 이어가고 주의 환기시킬 때 효과적인 방법은 접촉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적절히 크고 유쾌한 그런 명랑한 소리를 내면서 관심을 유도해서 대화로 이어가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내는 소리가 건강한 소리인지 그렇지 않은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고민되실 때는 일단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맞는 대화로 이어가셔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시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풍성하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죠? 그냥 아이랑 대화하셔요. 아이가 혼자 소리 내고 혼자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닫혀 있지 않도록 자꾸 열어서 의미 있게 듣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자꾸 자기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쁨들을 하나씩 얻어가게 되면요. 우리 아이 아주 사랑스럽고 말 잘하는 그런 쫑알쫑알이로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몸놀이, 언어놀이, 스킨십, 접촉, 껴안기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아이의 변화를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중재할 수 있는 방법 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 또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